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장 건강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 영상 첫 번째 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장에 좋다고 하는 섬유질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한 번도 영상을 올린 적이 없는데요. 지금부터 야심차게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건강이 사실은 우리 전신의 건강하고 너무너무 밀접해요. 그래서 왜 그 장수마을? 전 세계적으로 장수마을이라고 알려진 데가 왜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론 야쿠르트, 요구르트 만드는 회사들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근거는 확실히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간도 건강하죠. 음, 장에 노폐물이 많게 되면 그게 전부 다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장이 나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중에 유산균을 먹고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장 건강 아주 중요하죠. 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 저는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 종기 수술을 받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분은 엉덩이에 그렇게 아주 어떻게 할 수 없이 수술을 깊게 해야 되는, 재수술을 하고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종기가 생기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만성 염증이고 결국에는 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장이 나쁠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장이요, 걸어 다니는 습관하고 아주 관련이 많다고 하거든요. 만성적인 설사가 있거나 변비가 있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쯤 걸으면 그 변비나 설사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조금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한 2, 30분 걷다 보면 방귀 나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설사가 있는 사람은 설사를 안 하고요. 변비가 있는 사람은 변을 시원하게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예요. 이게 걷는 게 발바닥을 이렇게 자극하면서 장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장 건강이 결국은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약으로도 유산균으로도 뭐로도 효과를 잘 보지 못한 그런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악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혈액순환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1차로 걷기 많이 해보시고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뭐 항상 생기산으로 결국 끝맺음을 한다 그런 비난도 많이 듣고 있는데 혈액순환이 관건이라서 그래요. 장 건강도 결국은 혈액순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순환은 피가 도는 것이 순환이지만 그것을 장에 적용을 했을 때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가니까 피는 도는 것이 순리지만 위 장관은 내려가는 것이 순리거든요. 이게 내려가지 않고 멈춰 있거나 위로 올라오면 병이 난 거잖아요. 위로 올라오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구토잖아요. 올라올 것 같이 하는 거, 미승비승 하는 거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이게 다 결국에는 혈액순환이랑 같이 연결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변비가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게 유산균 쓰고 아니면 섬유질을 쓰는데 유산균이나 섬유질로 치료되는 변비가 한 5, 60% 되는 것 같고요. 그걸로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결국 혈액순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혈액순환이냐?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장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장에 열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이 차가워도 변비가 생기고요. 설사가 생겨요. 근데 장이 뜨거워도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열성 변비 중에 그 양명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장에 열이 꽉 차가지고 장 안에 변이 말라붙은 것을 말해요. 그 변을 특별히 조시라고 하거든요. 그 조시라고 하는 게 이제 양명병의 아주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양명병이 본래 장 속에 열이 가득 차 있는 거를 한방 고방에서 질병으로 분류한 거거든요. 그 양명병이 심해지게 되면 위로 열이 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배꼽 아래가 집으로 치면 아랫목이에요. 여기가 너무 열이 달궈지면 이게 점점 위로 올라와서 이제
머리까지 열이 차게 되면 사람이 정신 이상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비가 심한 사람들이 머리가 맑지 못하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거든요. 그 조시를 치료하는 방법은 그 아주 특별한 약물이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숙변을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열성 변비가 있고 또 냉성 변비도 있는데요. 냉성 변비도 결국은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아랫배가 차가운 거예요. 본래는 가슴에 있는 열이 순환이 돼서 아랫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여기가 차가워지면서 장이 운동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열성 변비는 열이 꽉 차서 말라버린 거지만 냉성 변비는 장이 운동을 안 하고 장 속에 변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열을 가해서 건조, 그 다음에 차가운 데서 동결 건조. 사람 몸에 동결 건조라는 말을 시키면 좀 이상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장내 유익균 뭐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변비가 생긴다? 너무 섬유질을 못 먹어서 변비가 생긴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절반 이상은 돼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로도 해석되지 않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설사와 변비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런 열성, 냉성, 그리고 결국에는 왜 열이 차고 왜 냉하겠어요? 그것이 더 위로 올라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걷는 거를 통해 가지고 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 걷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30분이나 40분 이상 계속 걷다 보면요. 그런 거 관찰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손마디가 부어요. 손끝이 팽팽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내 손이 부었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혈액순환 효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걷기 제대로 효과 보고 걷는 방법 설명을 드릴 때 손바닥을 보고 여기가 부어 있을 만큼은 걸어야 된다. 그것이 최소한 쉬지 않고 30분, 한 40분 정도 걸었을 때 현상이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걷기를 잘해서 장을 고친다. 그것도 결국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장을 좋게 한다. 그런 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벽이 많이 헐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벽이 왜 헐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위벽이 허는 것처럼 장벽이 헐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 중에는 음식도 있는데요. 뭐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음식, 밀가루 음식, 그리고 알코올, 뭐 커피나 이런 자극적인 거, 또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장벽에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것이 장벽을 헐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조금만 매운 거 먹으면 바로 설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장벽이 헐어서 궤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장 내시경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궤양성 대장염 그거 치료하는 방법 따로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장벽이 헐어가지고 궤양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그 장벽에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오래된 집에 파이프가 낡게 되면 그 물이 새잖아요. 상하수도 이런 거 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몸의 장도 샌다고 하거든요. 그 새는 것을 장 누수라고 하는데 그 장에서 새어가지고 거기에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서 혈액을 이렇게 타고 돌게 되면 전신에 만성염증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몸에 계속해서 이렇게 종기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자꾸자꾸 수술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도 장 건강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좋은 유산균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어떻게 좋게 해서 이 장을 이렇게 악성 변비나 악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지 또 치료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 이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